여러분이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게 냅다 나 이거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장 암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식한 공부 방법이다. 사실 제가 토익이나 토플이나 심지어는 임용고사의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조차도 저는 영어 자체를 위해서 공부 시간을 따로 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와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혜연입니다. 두 채널 모두에서 일타 강사로 가장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위 말하는 대치 키즈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교육 쪽에는 좀 무심하셨던 탓에 중학교에 진학할 때만 해도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학교 수업은 당연히 따라갈 수 없고 저는 이 알파벳이랑 소리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소위 말하는 파닉스조차 모른 채로 중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 있던 문법 기본서 한 권을 통째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줄줄줄줄 암기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페이지를 공부하면 그 페이지 정도는 외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책을 정말 나름 철저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가진 책도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연히 다른 친구들이랑은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딱 기본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도 그거 몇 단원에 어떤 내용이었어 라고 기억이 나니까 훨씬 더 내용을 저장하기도 쉽고 꺼내 쓰기도 쉬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문법 하면 너무 싫어라는 느낌을 갖는 이유가 분사구문의 4가지 용법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용법 같은 거를 암기하면서 보통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문법이라면 저도 완전히 반대합니다만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영어에서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문장을 구성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그게 문법이라고 한다면 그 문법은 저는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가 잡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장 통암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본서로 일단 뼈대를 잡은 다음부터는요, 교과서나 아니면 영화라던가 아니면 책이라던가 이런 데서 만나는 그 멋진 문장들은 틈틈이 적어가면서 문장 통암기 단계로 돌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장 통암기에 대해서 그거 외워봤자 내가 그 상황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거 소용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장의 통암기의 목적은요, 그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언어 입력의 저장고를 이제 꽉 채우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머릿속 저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 똑같은 표현을 영화나 책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이나 글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교적 마주치는 빈도가 낮은 표현들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건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토익이나 토플이나 심지어는 임용고사의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조차도 저는 영어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 시간을 따로 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꾸준히 문장 통암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소위 왕초보라고 하잖아요. 전혀 문장 구성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통암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초보 단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왕기초 단계를 막 벗어난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 가장 유용한 공부 아니면 영어 공부의 꽤 상위 레벨에 속하는 내 영어를 좀 더 유려하게 다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필수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부터 이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시험에 출제되는 부교재를 가지고 통암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성인 시기에 이 연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즐겨 읽을 수 있는 책, 나한테 좀 와닿는 책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영어의 큰 기본 뼈대를 잡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기본 뼈대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실력을
실력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통암기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 문장을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줄줄줄줄 읊을 수 있어야 통암기 아니냐, 아니면 책 같은 경우에는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책을 딱 덮고도 막 읊을 수 있어야 통암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잠들기 전까지만 내가 외울 수 있으면 외운 거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통암기에 임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그때 외웠던 문장들은 동일한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넘겨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문장도 외웠었지 라고 이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많은 특히 성인 기초학습자분들이 나는 영어의 기초가 부족해서, 아니면 나는 암기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가 매번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 그냥 아침에 딱 눈 떠서 30분 정도만 부담 없는 책 읽으시다가 이 문장 멋있네?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세 문장만 내 일기장에다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게 필사고요. 그게 문장통 암기예요. 정말 멋있는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쭉 지내면서 틈틈이 그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맞아, 오늘 이런 문장이 있었지. 아, 영어는 단어가 이런 원리로 결합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사실 한 문장 정도 잠시 잠깐 외우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은 이 문장 원리,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냥 그날 눈 감기 전까지만 내가 외울 수 있으면 암기 성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오랫동안 즐겁게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암기력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암기력을 가졌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에서도 자잘한 용법이나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은 다 걷어내고요. 영어에서는 주인공인 주어가 오고 그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가 와. 우리 이런 기본 원리 정도는 다 들어봤잖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문장의 패턴을 나눠서 영어에서는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가 이런 순서대로 결합되는구나. 소위 어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히 동사마다 독특한 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요구하는 틀 위주로 학습하시면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문법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게 냅다 나 이거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장 암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식한 공부 방법이다. 그걸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통암기 전혀 소용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가장 1단계에 해당하는 공부를 아마 생략하고 바로 통암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단어장을 통한 암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효과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예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록에서 외운 단어도 통암기를 통해서 문장에서 다시 마주치면 이게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라는 어떤 활용력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 이런 뉘앙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냥 단어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섬세한 뉘앙스까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우리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30분 독서하시고 세 문장 써보기, 그리고 그날 하루에 틈틈이 그 세 문장만 암기하기, 이 정도로도 저는 너무 훌륭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외국어로 영어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는 소위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멋진 문장, 아니면 전 미드 같은 것도 굉장히 즐겨봤는데요. 그때 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동시에 띄워놓고 저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틈틈이 이렇게 넘겨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공부하는 건 그냥 읽기에만 도움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필사하는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미드를 틀어놓고 부엌에서 막 먹을 걸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드가 딱 들리는데 순간 무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한국어 더빙을 해줬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영어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순간 착각이 들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마치 아이가 어느 순간 말문이 터지듯이 저한테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가 가장 통함기에 어떤 영향을 적게 받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처음 외국에 나가봤는데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너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어? 어떻게 영어를 잘해? 그래서 제가 난 교과서를 외웠어 라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우리 소위 말하는 패시브 인풋이라고 하는 이 입력 정보를 머릿속 어딘가에 그냥 잘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진 상태에서 이 효과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보다는 성인 학습자, 성인 초보 학습자한테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제 문자 언어를 스스로 쓸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읽었던 책을 갖고 필사하는 거니까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읽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책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막 공부하듯이 사전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만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책, 이거는 효과가 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영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짧게 그 시험에 대비한 어떤 모의 테스트를 풀어보면서 시험의 포맷을 익히는 정도? 그 이상의 공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저의 인풋 창고가 두둑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비해서 고통스럽게 공부하느니 평소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멋진 문장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모든 분들한테 영어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어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큰 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활짝 여시고 정말 원어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의 고요한 풍미를 여러분들 모두 다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